반갑습니다. 신라대 국제학부의 강경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저희 학생들은 저보고 탤런트 송일국의 대한민국 만세 있잖아요. 저보고 만세를 닮았다고. 제가 별명이 만세교수예요. 닮았습니까? 아니지, 만세가 저를 닮았겠지. 맞죠? 제가 54시고 걔는 뭐 1살인가 2살밖에 안 되잖아. 그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어떤 살면서 꼭 이런 거는 좀 했으면 좋았겠다. 내가 못 해봤으니까. 또 제가 한 달에 한 서너 권 정도의 책을 읽습니다. 거기서 얻은 어떤 영감이나 어떤 레슨, 교훈 이런 거를 여러분들 지금 막 표현하고 있는데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충고, 어드바이스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 모든 강의에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명상을 한 3분 정도 합니다. 명상이 뭐냐? 명상은 간단합니다. 눈을 감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을 감고 우리가 1000m 달리기를 하면은 그냥 덜렁하는 것보다는 몸풀기를 한 몇 분 하고 나서 하면은 몸도 훨씬 가볍고 속도도 훨씬 빨리 뛰어갈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운동도 하기 전에 바로 이렇게 탁 시작하는 것보다는 한 3분 정도 정신 준비 운동을 하고 나서 시작하게 되면은 훨씬 이해력도 빠르고 또 끝나고 나서 지속적인 힘, 그 기억력도 오래 가게 되고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뭐 면접 이제 앞으로 내년에 하겠지만은도 면접이라든가 취업 면접에서 그냥 앉아서 가슴만 조마조마 할 것이 아니고 눈을 감으면 훨씬 마음이 안정되고 자기 제 실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모든 학생들은 치밀안에 명상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점수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3분 동안 명상을 하고 시작하는 걸로 괜찮겠습니까? 네, 오케이. 자, 허리 쭉 펴고 음악 좀 부탁합니다. 네, 눈 감고 시작. 제가 시간 재겠습니다. 눈을 뜨면 온 세상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안정시키고 공부하고 수업하는데 훨씬 마음을 학습 모드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새소리 물소리가 들리고 있습니까? 깊은 숲속에 여러분 혼자 조용히 평화롭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3분이 이렇게 길다는 것을 이제 처음 느껴보시죠? 이제 눈 뜨시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아름다운 교정 문현여고에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긴 인생, 성공한 인생으로 잡아봤습니다. 지금 저희들 50대 이후 세대하고 지금 막 여러분 10대, 20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 중에서도 수명이 여러분들은 100세 이후로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긴 인생이라고 잡아봤습니다. 길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더욱더 성공해야 되겠다. 이게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긴 인생, 성공한 인생, long life, lucky life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먼저 세상 삼란만상 모든 물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도 변한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진은 구글에서 예측한 거니까 아마 맞을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2015년 얼굴은 이 정도입니다. 정상적인 현재 우리가 바라보는 얼굴이라면 2만 년 후에는 저렇게 되고
6만 년, 10만 년 이렇게 우리 얼굴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눈이 아주 커지고 있죠. 외계인의 눈처럼 우리가 외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점이 다를까요? 머리가 좀 커지고 피부도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있죠. 예. 지금 인도 사람들이 지금 백인적인 얼굴에서 흑인 얼굴로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한 5천 년 정도 걸린다 그러는데 우리 인류 전체가 이렇게 좀 더 검어지는 걸로 아마 햇빛이 강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렇게 어두워지는 쪽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수명도 지금과 같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더 늘어날 걸로 뭐 얼마까지 더 살지는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명이 늘어나겠습니다. 지금 2015년, 20년 쪽에서는 한 78, 9, 80세 전후로까지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80세 정도가 되는 2080년에 수명은 평균 얼마쯤입니까? 100세 정도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되고 있습니다. 100세라는 것은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그렇죠? 1세기인데 이게 그런데 또 원시인들의 평균 수명은 한 2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원시인들은 물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약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지금 발견되는 원시인들의 뼈를 보면은 온 몸의 뼈가 상처투성이에요. 걸어가고 넘어가고 도망가고 또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시인 당시의 삶의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평균 20년 이상 사는 것이 어려웠다. 태어나면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20년이긴 합니다만은 평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 60세, 70세까지도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균이 20세라는 뜻은 20세에 다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80세가 됐을 때 평균 연령이 100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은 여전히 청춘이지만 100세 이후로까지 사는 사람도 역시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평균 100세에 120세, 130세, 150세까지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무 생각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기나긴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지나간 어떤 뛰어난 분, 또 지금도 살아있는 이런 분들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이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는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KFC. 여러분 켄터키 치킨 좋아하죠? 네. 예, 치킨 그 냄새 고소하고 지글지글하는 듯하고 특히 비 오는 날 치킨은 정말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데 지금도 여학생 하나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치킨을 최초라기보다는 가장 강렬하게 우리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준 사람은 이 켄터키 치킨 KFC를 만드는 할랜드 샌더스 할아버지입니다. 이게 대령이라고 이름 붙은 것은 딴 뜻은 없고 우리가 홍보 대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종의 존칭으로 쓰이는 용어입니다. 이 할아버지 할랜드 샌더스인데 할랜드 할이 무슨 할이겠습니까? 와 할아버지 할이겠죠. 그런데 네? 이분이 지금 흰색 양복을 입고 있는데 KFC로 막 이제 매장을 오픈시키고 첫 매장을 오픈시키고 이제 동상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 양복 입고 오세요 하니까 양복이 자기가 딱 한 벌밖에 없었어요. 겨울에 사진 찍은데 여름 양복 한 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동상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있는 동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물론 살아있습니다만 우리가 매장에 가면 흰색 동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약간 슬픈 그 이야기가 그 뒷면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고생을 많이 했는가가 알 수 있겠습니다. 할랜드는 5살 때 아빠가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심심하면 그 새 아빠가 엄마를 패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가출을 해서 할랜드가 어린 두 동생을 자기가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은 별로 안 되지만 고생스러운 몸이 고된 그런 일은 혼자 다 했습니다. 철도공사, 뭐 페인트공, 주유소 알바, 온갖 이런 일을 다 하면서 힘겨운 10대, 20대, 30대 이렇게 보냈는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조금 판단을 잘못했겠지만 18세에 결혼해가지고 겨우 어떻게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 놓고 나니까 여자가 그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말 벼룩의 간을 빼내 먹는 그런 장면인데 이렇게 할랜드는 젊은 시절을 힘겹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동생들을 이렇게 케어하다 보니까 음식을 해주는 속에서 요리가 또 좀 재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잘하는 요리 방법도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자기는 닭을 좋아했나 봐요. 닭고기를. 그래서 닭고기 요리를 아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지금도 뭐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프라이팬에다가 기름 붓고 닭고기 넣고 그래 좀 지글지글 하면은 맛있는 요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할랜드가 살아있을 때 압력솥이 나왔는가 봐요. 이 압력솥은 이렇게 생겼어요. 최초로 KFC에서 사용됐던 압력솥입니다. 그래서 그냥 프라이팬에다가 닭을 튀긴 것이 아니고 이 압력솥에 넣어가지고 할랜드가 처음 닭을 튀겨본 거예요. 그렇게 먹으니까 좀 더 쫀득쫀득하고 훨씬 더 맛있었나 봐요. 요 내용은 제가 다른 데서 찾은 것이 아니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할랜드 할아버지 흰 옷이죠. 예, 요거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주문한 책입니다. 제가 요거를 지금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겨울 방학 지나면 번역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나오게 되면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압력튀김 솥 요게 가장 큰 주안점이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1가지 비밀 양념을 자기가 개발해냈나 봐요. 이것을 우리가 치킨 시켜보면 양념이 두서너 가지 따라오죠. 그런데 이 할랜드는 11가지를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가지고 이걸 먹으면 아주 정말 새로운 형태의 치킨이 되는데 40세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그런 대로 돈을 많이 벌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 식당 앞에 큰 길이 났어요. 근데 사람이 어느 정도 많이 지나가는 길, 예를 들면 1차선이나 2차선 정도 길이 났으면은 장사하는데 좀 더 보탬이 됐을 텐데 4차선 이상 6차선 고속도로가 나버린 거예요. 그럼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건너올 수가 없죠. 그래서 60세 넘어서 그 가게가 망해버렸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65세에 이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전국을 다시 그 자기 하나 남은 고물차 돈이라고는 딱 1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차에 싣고 전국을 다니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닭고기 만드는 요리 기술을 댈 테니까 당신은 투자해라. 그래서 식당을 하나 뭐 어떻게 마련해라. 그러면 같이 동업하자. 이거를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1008번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노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닭고기냐? 내가 발로 만들어도 더 맛있게 하겠다. 우리 집 아들이 만들어도 이보다 더 맛있겠다. 우리가 1008번 맞으면 쓰러지겠지만 1008번 똑같은 소리 노라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사람은 쓰러지게 돼요. 더 이상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모양이다.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물리치는가?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이런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랜드는 1008번 그런 비난의 목소리를 들었는데도 괜찮다. 뭐 10,000번도 좋다. 드디어 1009번째 투자자가 나타난 거예요. 한번 해보자. 이런 스토리는 성공담에 참 많습니다. 우리 전구는 누가 발명했습니까? 에디슨.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이 했죠. 이거 만들어내는데 1000번 실패했답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말했어요. 야, 1000번 이거 뭐 내 같으면 안 만들겠다. 에디슨이 뭐랬는지 아십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1000개 안 되는 방법도 역시 내가 발명했다. 대단히 뛰어난 발상이죠. 굉장히 긍정적인 발상인 거예요. 내가 한 가지 되는 방법을 발견했고 안 되는 건 내가 1000개 발명했는데 그러면 내가 위대한 사람 아니냐는 거죠. 끝없이 투쟁하는 거, 열정을 가지고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아마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0개의 점포를
전 세계에. 그래서 패스트푸드 세계 1위는 어디? KFC예요. 넘버 2는 맥도날드죠. 맥도날드 정말 유명합니다. 일본의 맥도날드가 들어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1971년도에 일본의 맥도날드가 들어왔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일본이라는 거는 수시, 생선하고 쌀, 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소고기하고 빵이 되겠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됐어요. 그런데 맥도날드가 QSC, Q는 퀄리티, S는 서비스, C는 클리니니스, 청결함. 맥도날드 점원은 반드시 손을 10초 이상 씻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손톱 밑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고 이런 청결함이 있다고. 그걸 어기면 바로 해고됩니다. 그 맥도날드를 이기고 세계 1위의 자리가 KFC다. 맥도날드 전 세계 매장이 한 32,000개쯤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치킨 매장이 가게가 35,000개예요. 그 치킨 매장 싸그리를 올라선 게 KFC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다,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08회의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힘을 우리는 좀 배울 수 없겠는가? 그게 우리가 체득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랜드 할아버지처럼 성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닉 부이지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닉 부이지치. 호주 태생입니다. 82년생인데 여러분들보다 한 20년 선배죠. 한 20년 정도. 네.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 애가 태어나면 어디를 처음 보느냐 하면은 손을 먼저 봐요. 손을 이렇게 펴보고 손가락이 5개다. 야는 뭐 됐어. 과학적인 검사 이런 거 하기 전에 야는 뭐 건강할 거야. 잘 될 거야. 근데 얘는 태어났을 때 펴볼 손가락이 없는 거는 물론이고 팔 자체가 없잖아. 그죠? 발가락은 고사하고 발도 없잖아. 그 부모가 뭐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상실감. 그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8살 때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놀리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8살 때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그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엄마가 어느 날 신문에 중증 장애인이라도 얘하고 비슷한 애도 잘 살더라 하는 신문 기사를 조곤조곤 읽어줍니다. 자기가 큰 어떤 깨달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 맞아. 이왕에 살 거 웃으면서 즐겁게 살자. 그래서 이 부이지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당신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지지 못한 거, 손, 발, 팔 이런 건 이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는 입 있다, 얼굴 있다, 코 있다. 그럼 입으로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전파하는 게 자기 직업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특강하면 굉장한 아마 돈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럽니다. 뭐 장애인이니까 원래 뭐 그 정도 되면 다 봐주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우리 주변에 장애인은 여러 수십만, 수백만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다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장애인이라서 뛰어난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정신력 해야 되겠다. 할 수 있다라는 정신력이 이 사람을 유명하게 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게끔 한 걸로 바뀌어 놓은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라.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주는 우리한테 좋은 교훈이겠습니다. 자, 이 몸매에 누가 더 자신 있나? 이 뒷모습이라서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이 부이지치가 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이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근육의 윤곽이랄까 이런 게 웃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 비키니 입은 여자보다도 아무것도 없는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옷을 입고 내를 감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모든 걸 딱 따가고 다 까발렸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는 이보다 더 자신 있다. 이거는 대단한 이 정신력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이런 정도는 펼쳐낼 수 없어요. 그래서 야, 니 좋지만 나도 괜찮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이 부지지가 말했잖아요. 할 수 없는 거에 미련을 갖지 마라.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거기만 더 생각해라. 자, 내가 팔다리 없지만 조그마한 발이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수행할 수 있다 이거야.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거야. 못할 거 없다는 거죠. 글 쓰는 거. 연필 여기 발가락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 글씨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약간 화면에 조금 이렇게 약간 흐릿하게 나옵니다만은 실제로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 찾아보면은 그 필체가 아주 조금 더 삐뚤함이 없고 하나는 글자가 약간 크고 하나는 작고 이게 아니고 다 그대로 균일하게 필기체로 이렇게 옆에 쓰는데 정말 제가 저도 한 50년 영어를 배운 입장에서 정말 필체 하나만은 존경할 만하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바로 누워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팔이 없으면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팔을 몸에 붙인 상태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 사람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책 한두 권을 이용해 가지고 약간의 반동으로 머리를 책에다가 이렇게 대고 탁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워서 할 수 없는 거를 고민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책을 한두 권만 하면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통 사람들한테 내가 특수한 사람이지만 보통 사람들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할랜드 할아버지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장애,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그 힘,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도 좀 가져보자는 거지. 100살 이상 살아야 되고 어쩌면 150세까지 살아야 되는 여러분들은 이런 철학, 이런 교훈 정말 필요합니다. 산속의 곰입니다. 귀엽게 보입니까? 몸무게가 400kg고 시속 50km로 달립니다. 달릴 때 살짝 건드려도 우리는 뇌진탕에 걸릴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A와 B가 산속을 걸어가다가 곰을 만났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학생 A는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저 곰이 얼마나 빨리 달리며 얼마나 난폭하다는 것을 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잘 알고 있어요. 이제부터 떨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저 곰한테 물릴 때 얼마나 아플까. 좀 이왕에 죽을 거 좀 살살 덜 아프게 잡혀 먹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학생 A는 생각하고 있어요. 학생 A는 뭐냐? 아니다. 이 상황에서라도 뭔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용히 앉으면서 신발끈을 확 조기 시작합니다. 그 애가 다시 물어요. 야, 움직이지 마라. 곰이 더 화난다. 괜찮아. 나는 니보다 더 빨리 달리면 돼. 뭔 말입니까? 아무리 곰이 괴력이든 빨리 달리든 두 사람을 동시에 해야 먹겠나? 아니 우정에 금가는 소리가 아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거예요. 조금 다른 각도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꼭 곰한테 물리 죽을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곰한테 물리 죽더라도 하나, 둘, 세 개가 포인트가 잡혀지면은 새로운 방향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라도 에이 안 돼. 이렇게 자포자기할 필요 없이 뭔가 새로운 각도, 앵글로 바라보면은 해결책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산속의 곰 이야기에서 느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엄마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국의 엄마는 학교 갈 때 뭐라 합니까? 공부 잘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맞죠? 제가 초중고 12년 개근이에요. 네? 제 클 때 엄마도 그랬어요. 아프면 학교 가서 죽어라. 네? 정말 그랬어요. 한국 엄마들은 오로지 공부야.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이런 공부를 강조하는 거는 좋고 교육률도 좋지만 한국은 뭐가 부족해? 창조력이 부족해요. 아직까지 노벨상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공부는 다 잘해. 그렇지만 뭔가 2% 부족한 거야. 그걸 한국 엄마들은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일본 엄마는 이거는 일본 길에서 흔히 보는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허리가 90도로 굽어 있을까요?
처음에는 요 정도 했어요. 곤니찌와 이랬는데 고개 들라 보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다시 숙이고 있는 거야. 앞에 있는 사람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또 고개 숙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대충 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본 엄마들은 학교 갈 때 뭐라 하느냐, 애들한테. 남한테 신세 지지 마라. 남한테 패기치지 마라. 딱 이해가 옵니까? 이거는 일본이 섬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고 일본이 사무라이 역사가 있다는 걸 이해해야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몇 개쯤 됩니까? 일본은 몇 개 있을까요? 딱 2개. 어떻게 알았지? 2개. 한 개는 뭘까? 바가요로 됐어. 무슨 말이지? 바보다. 그거보다 더 화가 났다. 칙쇼 됐어. 칙쇼 무슨 말? 동물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이게 우리가 좀 와닿습니까? 그 동물 같다. 그래 동물이지 뭐. 일본은 왜냐하면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칼로 목을 친다 이거지. 근데 도망가면은 바다 절벽이잖아. 그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분 좋아도 하이, 기분 안 좋아도 하이, 무조건 하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발달 안 돼가지고 달랑 2개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한국이나 중국은 왜 여기 많은가? 한국은 전쟁하다가 지면은 중국으로 도망가면 돼. 중국은 전쟁하다가 지면 한국으로 도망오면 돼요. 그래서 한국 청송에 가면 주왕산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주왕이 도망와서 숨어 지내던 산이 주왕산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중국은 뭔가 피해 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라는 것도 저절로 발전하는 거예요. 발달해도 되고. 그러나 일본은 그렇게 했다가는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없지만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아씨 이것도 안 돼. 하이. 그래서 친구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맥도날드 같은데 KFC 가가지고 햄버거를 친구가 하나 사줬다. 그러면 세트 A를 얻어먹었다.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야, 내 햄버거 사줄게. 딱 하면은 지난주에 얻어먹은 세트 A 그거 그대로 딱 사준다고. 이제 내가 신시에 벗어났다 이거지. 이거 갖고 있으면 내가 죽을 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본 엄마의 어떤 교훈이나 이런 자상함이라는 거는 19세기 때 일본이 말하자면 좀 못 살들 때 그리고 지금 세계화되고 국제화되고 비행기만 타면 어디로 가고 하는 이런 세상에는 안 맞는 가르침이에요.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가장 적절한 엄마의 가르침 중에서는 유태인 엄마가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유태인 엄마는 학교 갈 때 뭐라 하느냐. 오늘 선생님한테 질문해라.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무슨 질문했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한테 신세를 끼쳤냐, 폐를 끼쳤냐, 선생님 말씀 잘 들었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네 질문했니, 아니니?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안 되지. 내일 가면 꼭 질문해라. 이게 유태인 엄마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니까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가지라.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라. 가장 최고로 유명한 유태인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이죠. 뉴턴, 아인슈타인 이렇게 내려오는 우리 과학계의 최고의 거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유태인이잖아요. 이런 사람 정규교육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유태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국가 없이 흩어져 살았고 특히 최근 한 400년 동안은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학교를 못 다녔다고. 그런 정규적인 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0.2%에 불과한 유태인들이 전 세계 노벨 수상자의 20%,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 미국 대학 총장의 30%, 미국 아주 전문 기자의 30%가 유태인이다. 이게.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호기심이다. 호기심. 항상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라. 자꾸 묻다 보면은 스스로 깨우치지고 그 깨우친 걸 바탕으로 또 묻게 되고 아주 고도로 높은 경지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업무를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해라. 그게 바로 리서치잖아. 예? 리가 다시 한단 말이죠. 서치가 찾는다는 말이고 계속해서 찾아라. 리서치, 연구가 된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리서치, 연구 분야에서 전 세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공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이분이 이준영 씨입니다. 경남 김해 출생인데 마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부산에서 대학을 마쳤어요. 이 정도 스펙이면 화려한 스펙은 아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구글에서 매니저를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그겁니다. 구글은 스카이를 모른다. 스카이가 뭡니까? 스카이가 신라대 아니죠. 미국에 가면은 이 S가 스카이인지 신라대인지 서울대인지 아무도 안 물어본다 이거지. 관심도 없고 그건 중요한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당신의 열정이다 이게. 이거 얼마나 이 작업을 위해서 몸을 불태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면접의 기준이고 판단하는 기준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연봉은 아마 매덕 될 거예요.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월급 기준하고는 완전히 틀린다. 이 사람은 김기사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김기사 들어보셨습니까? 차를 타면은 차 안에 내비라는 게 있죠. 예, 내비가 일반적으로 길 찾기 기계인데 차에 그냥 장착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찾아가는데 여기가 차가 많이 막혀 있다. 그럼 다른 길을 안내해 주는 게 정확하잖아. 근데 뭐 일반적인 내비 기계는 정확하게 잘 못 찾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기사를 만드는 박종환은 1분마다 이걸 업데이트를 탁탁탁 해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에다가 내비를 장착한 사람이다. 이 사람. 이 사람도 부산 동아대를 졸업해가지고 IMF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태어날 그 무렵 당시에 부산에서 잡을 못 찾아가지고 서울로 가가지고 10년 동안 월화수목 금금금 무슨 말입니까? 토 일 없이 매일같이 10년을 일해서 만드는 게 이 김기사 앱입니다. 그래서 한 달 전입니까? 626억 원에 카톡에 팔았어요. 626억이면 감이 안 오죠. 하루에 죽을 때까지 50만 원 써도 죽을 때까지 계속 하는 거야. 뭐 해가지고 50만 원 쓰겠어.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홍익대를 졸업한 것이 아니고 홍익대 앞에서 노점상을 했어요. 학력은 할랜드 할아버지는 중 1학년 중퇴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낫네. 중학교 졸업이에요. 고등학교도 못 가본 사람인데 그 웹툰 드라마 패션 왕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노점상을 하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네 보이지? 네가 할 수 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뭔지 고민해라. 근데 돈도 없다, 학력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나는 팔다리 있고 손 있다. 뭐 디자인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세계 수준의 디자이너 수준까지 올라온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는 없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긴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인생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방학 때 뭐 했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그 슬픈 이야기야. 그래 하지 마라 이게.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해서 안 돼도 좋아. 그러나 안 하는 거, 무위 이런 거는 정말 피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라. 1008번 노라는 말을 들어도 관계치 않고 밀고 나갔죠. 그러니까 되는 거야.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 되게 돼 있다는 게 열심히 일해라. 두 번째, 항상 다른 각도에서 쳐다봐라. 그냥 있는 걸로 생각하면 고만대 잡히 묵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허점이 눈에 놓이기 시작한대. 그게 바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길이다. 항상 다른 각도로 쳐다봐라. 세 번째는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라. 누가 한 이야기입니까? 유태인 엄마가 했대. 항상 질문하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호기심을 보이라. 이게 유태인 엄마, 유태인들이 노벨 수상 20% 안에 들어간 원인이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지. 네 번째, 부산을 벗어나서 한국을 벗어나 세계로 나가라. 구글 매니저가 되는 거 한국에 있었으면 이 사람 연봉은 한 5천, 6천에 끝났을 거야. 그러나 저 세계로 가니까 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거야. 매니저까지 하는 거야. 한국 안에는 잡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 세계로 나가면은 잡이 널려 있어요. 왜? 한류 열풍 때문에. 한류 열풍. 한국이라는 사람 단 한 가지 이유로 외국에 나가면은 와 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가 저희들이 학교 어릴 때는 중국 영화, 홍콩 영화에 빠졌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시절은 가고 한국 영화, 한국 가수, 한국 노래가 아시아를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란 이름으로만 가도 여러분한테 잡이 그냥 준다고. 조건 하나는 달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하면 잡이 그대로 딱 온다고. 스펙 필요 없어요. 내 말이 안 믿어질런지 몰라도 여러분이 대학 때 한번 동남아에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캄보디아 주변에 많은 나라들인데 한번 가보면 실질적으로 팍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긴긴 인생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겠는가? 첫째, 책을 많이 읽어라. 물론 여러분 선생님들이 책 많이 읽으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마 성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적 위주가 아니고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는 책이라고 봅니다. 제가 책을 한 달에 한 서너 권 정도 읽는데 책 한 권을 만들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한 30세, 40세는 넘어가야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전문가라도 책 한 권을 쓰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책 한 권의 가치를 냉정하게 따져보면 최소한 100만 원, 1000만 원, 억이 넘을란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을 10,000원, 15,000원 주면 살 수 있고 이게 지금 도서관인데 여기 많은 책들이 다 공짜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 가면은 다 구마다 도서관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전국이 다 그래요. 여기 가면은 2주 동안 책 5권을 아무한테나 다 공짜로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책은 다 널려 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그러면 내가 일종의 내가 10,000원 줬는데 한 100만 원어치의 그 가치를 내가 사는 거예요. 물론 공짜인데도 100만 원어치 받기도 하고. 이러니 내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는 등식이 그대로 성립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라. 꼭 이거는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그건 뭐 대학이고 학과고 전공이고 다 필요 없어요. 책만 많이 읽는다면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책만 읽으면은 좀 이런 점은 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읽은 기분은 있는데 정확하게 그 내용이 뭐더라 조금 헷갈리게 돼요. 한 권 읽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반드시 메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긴 인생 구체적인 성공 방법에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으면 언제나 메모를 해요. 이 수첩에 이렇게 저는 항상 책의 중요한 내용을 여기 쭉쭉쭉 메모를 합니다. 이런 게 제가 수십 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거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감정도 틀려요. 이걸 제가 한 100권 이상 만일에 한다면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식이 풍부하고 지혜가 높은 사람이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제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차가 아니고 집도 아니고 제 손때 묻은 이 수첩이 그래서 기록해라. 메모해라. 메모를 하다 보면은 복잡한 상황을 정리하는 힘도 생기고 오래전에 있었던 책 내용, 중요한 내용을 제가 훨씬 더 쉽게 기억하고 사람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제 입을 통해서 탁 나가면 앞에 사람이 깜짝 놀란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책에서 나왔다 이거지. 메모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들이면 아주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좋은 습관을 가져라. 여러분의 능력, 지능, 여러분이 가정에서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 가난한지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 하나의 가치를 얼마나 따져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얼른 생각하면은 한 평생을 생각한다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1억 정도. 좋은 습관을 하나 가진다면.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6시에 일어나서 요가를 1시간씩 합니다. 요가 안 하는 몸매 같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시업, 팔굽혀펴기를 40개 합니다. 팔굽혀펴기 한 번 하면은 상체에 걸리는 몸무게를 대략 한 50kg쯤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10개 하면은 500kg야. 20개 하면은 1000kg, 1톤이야. 40개 하면
2톤이야, 2톤. 지금 만일에 여러분들 여기서 아무리 운동 잘하는 학생이라도 40개 해라 그러면은 한 보름은 들어 누워야 돼요. 왜냐면 2톤을 들었잖아. 그러나 나는 매일 한다 얘기야. 이게 바로 습관인 거예요. 제가 지금 한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는 하루에 1개 했어요. 1개를 한 두서너 달. 그다음 1개 늘려가지고 2개를 또 한 두서너 달. 또 1개 늘려가지고 3개를 두서너 달.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뭐 한 50개가 될 수도 있고 60개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1개씩 이렇게 조금씩 늘려오니까 몸에도 부담도 없고 하기 싫다는 마음도 안 생기고 오히려 몸이 요구합니다. 왜 안 하지? 그저다 술을 너무 많이 먹고 하면 아침에 머리도 아프고 그럴 때는 제가 하루 빠집니다. 그럴 때는 그날 하루 종일 안 해놓으니까 몸이 찌부둥한 거야. 이제 몸이 내를 요구하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10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나와 만일에 안 했은 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을 비교한다면 건강 측면에서 생활의 어떤 규칙성, 활기성 이런 측면에서 따져본다면 안 한 사람 저거에 비하면 저는 지금 굉장한 보약을 인삼 몇 뿌리 먹고 사는 거하고 똑같겠죠. 그래서 저는 이 습관 한계를 감히 제가 1억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습관이 좋은 점이 뭐냐면 한 가지 습관을 몸에 체득하면 다른 좋은 습관을 쉽게 몸이 받아들여요. 거부감이 확 줄어든다고. 텔레비 보다 보면 뭐 하면 좋습니다. 볼 때마다 사람들은 와 좋겠네. 나도 저거 해야지. 나도 해야지. 한 달 뒤에 물어보세요. 대부분 사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체질은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럼 해볼까? 해보지 뭐. 저는 아침마다 이빨 운동도 합니다. 우리가 운동은 모든 게 좋은 거잖아. 그래서 이빨 운동도 매일 한 시간 한 2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이빨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아구가 안 맞아요. 약간 비키드막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앞니빨 50번, 왼쪽 이빨 50번, 오른쪽 50번, 전체적으로 한 50번. 이렇게 하면은 이빨 이 두뇌에도 치매에도 덜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건강에도 이빨이 가장 중요한 오복 중에 한 가지인데 이빨이 저는 그래서 충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54살인데 제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빨 안에 임플란트 1개씩 가지고 있다고. 이게 10가미는 차 하나가 입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텔레비 보다가 좋겠네. 그럼 해보지 뭐. 해보지 뭐 한 게 지금 벌써 한 4년인가 5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면 인생을 변화시킨다. 인생을 성공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3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 첫째는 뭐라고요? 많이 읽어라. 오케이. 둘째는? 공부하라. 셋째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긴긴 인생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꿈이 뭐예요? 네, 저 기자 아니면 방송 PD 하고 싶어요. 저는 프로그래머예요. 영화 감독, 약사. 전 의사예요. 과학자가 되는 게 꿈이라. 교수님 강연 너무 도움이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공부나 관련된 강의는 많이 들어봤지만 삶에 대한 직접적인 강의는 처음이어서 되게 감명이 깊고 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EBS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